새벽 4시 10분.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훈련은 빼먹지 않습니다. 페이스도 나쁘지 않았고 마일리지도 꽤 쌓였습니다. 근데 왜 기록은 그대로일까요? 왜 점점 더 지치기만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방금 그 장면 혹시 어제 아침에 뛰던 당신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노력이 부족한 러너가 아니라 회복을 놓친 러너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기록이 제자리인 이유는 절대 훈련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너라면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회복의 치트키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은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가뜨린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은 근육을 찢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게 바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손상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성장은 그 과정에서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망가진 그 몸을 더 강하게 회복시킬 때입니다. 물론 다시 복구가 안 될 만큼 망가뜨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초과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러너들이 이 회복을 무시합니다. 하루에 20km씩 뛰면서 수면 시간은 제대로 채우지 않고요. 식사는 대충 컵라면 때우고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아니라 피로 누적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너의 몸을 퍼포먼스 머신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제가 3가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트키 첫 번째, 바로 수면입니다. 러너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회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면 중 선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물론 저는 수면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손상된 근육이 복구됩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면을 유지한 농구 선수의 기록의 정확도가 9%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러너에게 이 9%는 2시간 59분과 3시간 16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런 시간적인 9%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좋은 비교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만큼 기록에 혹은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러너가 10시간 이상을 자는 거는 가능할까요? 우선 저부터 불가능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일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운동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전략적 낮잠이 저는 필요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20에서 30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회복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낮잠을 지키려고 하지만 낮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하고 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26분 정도의 낮잠을 자게 되면은 집중력이 56%가 향상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뭐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걸 근거에 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런을 했는데 오후에 눈꺼풀이 무겁다?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회복을 원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회복이 잘 되었는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수치가 낮으면은 몸은 피로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심장이 계속 하루에 변화도가 있잖아요. 이 변화도에 따라서 HRV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박 변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이 심박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금방금방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으면 몸은 피로한 상태이고요. 고강도 훈련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HRV가 높다면 그날은 바로 인터벌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러닝 다이어리에 혹은 러닝 이런 기록하는 것에 훈련 내용만 적을 게 아니라 수면 시간과 그 다음에 HRV 상태도 꼭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민이나 뭐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치트키입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강조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훈련 후에 초코우유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유당불내증이 살짝 있기 때문에 초코우유 대신에 초코 아몬드 브리즈나 혹은 약간의 그런 당이 들어간 것들을 마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분 내기용 간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러너에게는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짜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만큼이나요. 운동 후에 30분이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 1의 비율로 넣어주면은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바나나 1개, 단백질 드링크 1개 이렇게 바나나와 단백질 드링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탄단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록이 정체된 러너들, 이런 피로가 누적된 러너들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숨이 차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마라톤 훈련 중 30km를 못 넘기고 무너지는 이유가 대부분 철분 부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날라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다리에 쥐가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롱런 한 다음날, 그러니까 오랜 장거리 훈련을 한 날 혹은 그 다음날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로골절이 쉽게 올 수 있고요, 무시하면은 큰 부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만큼 또 중요한 게 식사이다. 그래서 오늘 뭘 먹었는지, 운동 전후에 어떤 것들을 섭취했는지를 충분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면요, 기록 전체 원인이 이렇게 식단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스트레스, 멘탈입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회사 스트레스나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가 겹치게 되면은 유난히 더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고 달릴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과학적으로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방해하고요, 회복을 늦추고요, 평소보다 심박수를 10 이상 올라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회 당일 평소보다 조급해지는 이유는 심리 때문만 아니라 몸이 이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전시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전에 여러 가지 루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 전날은 항상 먹던 음식을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이고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똑같은 상황,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회 전날에도 항상 먹던 음식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조금 눈 감고 살짝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멈추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이런 조급함, 이런 마음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이 향상이 멈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제가 한번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소비이고 회복은 투자입니다. 노력만 하고 회복을 무시하면 내 몸이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록 향상을 원한다면 더 뛰기 전에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침에 제가 새벽 4시 10분, 4시 20분 이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면 잠은 언제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 잠을 듭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눈 감자마자 잠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대자마자요. 잠드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미는 항상 저한테 너는 더 자야 된다. 7시간, 8시간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선택을 한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주말에 조금 장거리 훈련을 하고 나서 새벽에 좀 훈련을 하고 나서 살짝 낮잠을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뭐 그렇게 길게는 안 자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낮잠을 조금씩 자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내 생활 패턴을 저는 찾아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하는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게 되면은 어느 순간 기록도 컨디션도 기분도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력한 러너가 진짜 잘하려면 노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려면 회복도 훈련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